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공원녹지과 상수도 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지원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최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의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의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의 최종혜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의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는 총 15개 주요 사업 추진 사업과 3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 순서,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첫 번째, 보훈공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보훈 대상자의 지속적인 예우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지원, 보훈 안보단체 지원, 보훈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호국 보훈 행사 추진을 위하여 총 1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예선양 사업으로 6개 사업 1,003명에게 1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 및 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9개 단체에 1억 9,600만 원을,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은 2,700만 원을, 호국 보훈 행사 3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 현충시설 보수, 호국 보훈 행사 추진 등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지속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근로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1종 2,941명, 2종 930명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노인틀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27억 4,400만 원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7개 사업에 총 210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기 입원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따른 본인 사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 유지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과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 단위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운영으로 복지 상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 사례 관리 강화로
지역 자원 발굴 및 복지 자원 연계를 전개하며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19년도 3월 6일 복지 전담팀을 총 8개동 전체의 기본형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였고 통합 사례 및 사례 회의를 254회 개최하였으며 복지사지대 발굴,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인적 안전망 운영, 아바이 이윤연대 희망나는 운동 모금 전개, 민간 자원 서비스 연계로 총 3,149가구에게 6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 사례 관리 및 사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며 민간 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 현장 중심의 신속한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등을 긴급히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 주 또는 부소득원의 사망이라든가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 이용, 교육, 해산, 장제 등을 최대 2회 또는 6개월이나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또는 85% 이하이고 재산은 1,18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별 지원 기준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긴급 지원 6개 급여에 총 468가구 612건에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내 긴급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월 1회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강원도 사회복지공동회 등 민간기관과 단체와도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제공인력 고용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생산적 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및 성인 심리 지원, 놀이학교, 정서 함양, 강원 안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65세 미만의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 세면, 식사, 청소, 대화, 상담, 간병 등 월 24시간에서 40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6개 사업에 316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22명에게 6천만 원을 지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행다복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급여 통합조사로 소외계층을 위한 다행다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조사 실시로 수급 자격 및 적정급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신규 신청 통합조사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폭넓은 통합조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을 연중 수시로 신청 처리하고, 확인조사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월별 반기별로 나누어 조사하며, 변동자료 정비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성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복지 대상자 신규 신청으로 13개 사업에 3,866건을 조사하였고 확인 조사로 월별 758건, 정기 3,359건, 권리구제 659건을 조사하였으며 인적 자료 정비로 608건, 변동 자료 관리로 21,14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 신청 및 월별 정기 확인 조사, 자격 변동 및 자격 관리 등 수시 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복지 대상자의 발굴과 수급자 자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7번째, 저소득층 자립 향상 일자리 창출 자활 사업입니다.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탈빈곤, 탈수급 기반 마련 및 기능 수급 지원으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 기업 등이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자활 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장려금,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속초 반야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2개 사업단에 146명이 참여하여 12억 9,3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2억 6,300만 원을, 자산형성 지원사업 4개 사업에 106명이 가입하여 1억 7,400만 원을, 자활장려금으로 75명에게 1,500만 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단을 발굴하고 자활 참여자 특성 및 역량을 고려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8번째,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포용적 복지체계 강화입니다.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수급자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자 기준 완화에 따른 포용적 복지체계 강화 및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보호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기초생활급여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양국 할인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비로는 총 15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기초생활급여 4개의 급여에 4,074명에게 12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으로 정부 양곡 할인 사업에 1,537가구 1,665포를 전달하여 3,700만 원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는 917가구에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를 수시 홍보하여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번째,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로 복지예산 절감입니다. 1구 복지조사 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간 조사 계획에 따른 협업조사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성성 관리로 복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1구 복지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예방, 홍보, 신고 및 접수, 환수 관리, 실태 관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조사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발굴 및 조사, 중점 관리 대상 등록, 급여 중지, 급여 감소 등 처분, 부정수급 확인 및 결정, 보장비용 징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1구 상담콜 부정수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보장비용 징수 대의를 매월 10일경 운영하며 5년간 부정수급 환수 실적으로 460건에 3억 8,7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수혜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장비용 징수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여 보장비용 징수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0번째,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통합적 재활 서비스 제공과 문화생활 지원 등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복합 커뮤니티를 설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로는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285-4번지회 1피지로 4,547제곱미터이고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으로 건축 면적은 330제곱미터이고 주요 시설로 재활치료실이라든가 강좌실, 취미교실, 상담 치료실, 다목적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1,200만 원으로 국비 8억 원, 시비 15억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그동안에 19년 6월 24일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 보고하였고 19년 10월 18일 조성사업 변경부지 현장을 확인하였고 19년 12월 6일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을 행안부에 사전 협의하였으며 2020년 1월 21일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1월 23일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추가자료 제출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래 추가 경정 예산으로 국비 8억, 시비 15억 1,200만 원 편성이 요구되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이행, 공유자산 심의 절차 이행, 실시 설계 등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늘리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량은 158명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모든 장애인으로 활동 지원 급여가 15구간 및 특례 해급자로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이나 사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1에서 3급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대상자 총 145명에게 115명의 활동 지원사가 투입하여 2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2번째, 발달장애인 중환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 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량은 20명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 장애인으로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조 모임, 캠프, 여행, 미술, 음악 활동, 영화 관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19년 7월 16일 발달장애인 중환활동 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배정받았고 10월 10일 서비스 제공기간 1개소 가온리를 지정하여 10월 18일부터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총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에 제공기간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3번째,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제외 대상 업소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로는 사업량은 8개소이고 사업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법적 설치 의무 면제인 민간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시설 중 300제곱미터 미만 일반 및 휴게업소,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 주택 밀집 지역 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그 외 사업 대상 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1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도 8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고 2020년도 사업 대상 업소를 2019년 11월 신청받아 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도 편의시설 설치 선정 업소 간담회 및 보조금 교육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4번째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보급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 투어 강원 시스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여 장애인 편의지도를 제작 보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량은 308개소이고 장애인 및 보호자, 일반 시민이 사용 대상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도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9월 편의지도 제작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편의시설 설치 현장 확인 및 308개소 업소를 시스템 등록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투어 강원 시스템 등록 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법정 설치 의무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5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통하여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한 차량, 주차 방해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및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주차 방해 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1,161건에 대하여 1억 804만 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단속 및 홍보,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0년도) 신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신규 국책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방역 보건 마스크를 보급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이 지원 대상이며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19년도 1인당 25매 기준으로 6,180명에게 149,345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마스크 구매가 어려우나 조기 구입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스크 사업 방법을 안내하고 마스크 보급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후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국책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원활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사업량은 36명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으로 취미, 여가활동, 자립준비, 관람체험활동, 자주활동 등 발달장애 학생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을 파악하였고 10월 23일 보건복지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 제공기간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간을 2월 내로 지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지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도책 사업으로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 보급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계로는 사업량은 242대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통합복지 카드 소지자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한 대의 하이패스 감면 단발기를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도에 단말기 보급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 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한 홍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까지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고 27쪽부터 28쪽까지는 민간위탁 사무 현황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령나시 첫 업무 보고 네. 예.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의원님들 질의 시간은 예전과 동일하게 10분씩이고 질의 후에 추가 질의 활용을 해주시고 질의 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우 의원님, 신선희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죠. 네,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들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업무 보고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어쨌든 지금 사회 경제적인 이제 취약계층들을 만나는 중요한 과이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 혹여나 이제 정책을 몰라서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없도록 그런 부분 하여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이럴 때 그 복지 서비스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서비스가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 좀 일단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 그 아바이 연대 희망 나눔 운동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전년도에 1억 2천만 원이나 지금 모금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3,251건을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바이 이윤연대 희망나눔 운동이라는 것은 네. 예, 저희 지역에서 소액 나눔 기부 문화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1인당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이제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 나눔 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네. 그 모금을 해서 거둔 금액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모금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성금 기금이 형성이 되면 네. 그 저희 그 법적인 어떤 이런 대상자들 공적 부조라든가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외에 네. 좀 차상위 계층 그 중에서 네, 네.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가 발생을 할 때 쓰려고 모으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한 3,251건 정도에서 이렇게 주로 지원이 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 현재 거죠? 여기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지금 모금액이 1년에 일정적으로 뭐 1억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이제 정해가 되면 네. 그 모금액 중에서 이제 나머지 적립을 되는 그 금액을 빼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금액 갖고 하는데 이게 그 소액이다 보니까 네. 아직 그 주민들 참여를 좀 더 많이 좀 해야 되고 저희 어쨌든 뭐 기업 이런 데가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그
기부 금액이 좀 적은 편이라 현재는 계속 모금 활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모금이군요. 3,251건의 상황의 모금을 거쳐서 1억 2천이 형성됐다. 예. 아, 이렇게 저희가 예. 보면 되는 거죠. 아, 전체적인 저희 이제 주민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또 그런 부분들의 확산이 잘 안 되거나 잘 몰라서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잘 모금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를 보면 그 가사 간병 이제 방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15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대부분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하는 상황이 65세 미만 대상자들인 거죠. 이게 이제 서비스 사업은 65세 네, 미만자입니다. 네, 65세 네. 이상이 되면 65세 이상 사업은 노인 돌봄이나 장기 요양이나 노인 돌봄 쪽으로 장기요양이나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 지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노인에 가기 전에 전까지 계시는 그런 분들 성인들, 성인 내지는 이제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이제 그쪽에 있는 22명인데 이게 대상자인 거죠. 네, 지금 서비스 대상자. 올해 작년에 22명의 대상자분들한테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22명. 22명에게 대한 서비스 지원 인력은 몇 분쯤 됩니까? 지금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이 속초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네. 지원 인력은 8명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한 8분이 지금 22명의 그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좀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게 시간이 쪼개져야 되고. 예, 어차피 시간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2시간에서 3시간. 이제 그 대상자분마다 약간 네. 차등은 있으나 네. 그렇게 해서 주로 사업을 하니까 네. 앞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사 간병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원 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식사나 목욕이나 그 일상 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이제 지금 맞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그 몇 페이지 있더라. 야간에 지금 서비스하게 되는 부분들을 올해 이제 확대를 한다. 15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서비스. 활동, 네네. 서비스가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같이 사업이 연결이 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지금 가사간병 방문 사업하고 네.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15쪽에 네. 그 사업하고는 별개 독거 와상 장애인.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독거 와상 장애인에게 조금 더 야간 순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준비 중인 거네요, 아직. 네네. 네, 예산은 다 내려와 있고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예산은 뭐 현재 지금 총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들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주셔야지만 저희도 지방비 투입해서 네.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15쪽에 있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의 부분에서 사실은 그 독거 와상 장애인 서비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는 게 이제 밤새 안녕이라고 혼자 계신 분들의 주간엔 또 급할 때 어딘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야간에 그 부분이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저희가 이제 1인 고독사 이런 부분과도 아마도 이제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되는 어떤 매뉴얼들 그리고 하여간에 그 연락망들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기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이런 안전망들은 좀 잘 구축이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노인성 장애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죠? 65세 이상. 네, 지금 65세 이상 분에 대한 거는 다 노인 복지팀 쪽에서 네.
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이 되는 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 제도에 의해서 서비스를 다 받으시고요. 장기 요양 등급이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별도로 그 중에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혼자 사는 노인들 그 사업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더 좀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노인 장기 요양도 야간의 서비스는 지금 없거든요. 예, 지금 야간의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다 없는 걸로 알고 야간 있습니다. 서비스는 없죠. 그리고 이제 기관 입소를 해서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네, 네. 그렇죠. 제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이 사업과 동일하게 다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과에서 뭐 정부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의견을 내실 때 물론 65세 이상의 분들은 이제 우리과 지원이 아니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독거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이제 독거 노인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야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뭐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모두에서 함께 이건 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계획의 상황이 얼추 꾸려져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당초에 뭐 좀 한 1년 정도 좀 딜레마가 좀 있었던 네, 왔다 갔다 중간에 사업이었는데 중단하고 네. 지금 올해서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일단 그 당초 했던 사업 장소가 거리감이나 이런 게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네. 힘들게 하여 그 작년도 저희 장애인 팀장님이 고민해서 다니시면서 구한 게 네. 저희 이제 노학동 285-4번지에 그래서 그 필지에 저희 시유지 땅에다가 저희가 해서 2층으로 해서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이신 준비를 거죠?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마도 이제 이것에 관한 질문은 아마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좀 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주요 업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는 사업이 다수여서 서비스 향상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바이 이웃연대 3,251건에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모금이 됐는데 마이크 되나요 지금? 3,251건이 몇 년도치예요? 지금 한 5년치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과장. 2015년도에 네. 저희가 2015년도 9월달에 이제 구성을 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지금 만 한 5년 4년, 4년. 만 4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4년 동안 사업입니다. 총 모금액이 1억 2천 네네 3,251건에 4년 동안 네네네 소액 모금이다 보니까 금액이 아직 많이 모이진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모금 중이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아바이 이웃연대라는 게 그 아바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청호동에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청호동 외에 다른 지역은 이런 운동을 왜 안 하죠? 이거는 청호동 사업은 아니고요. 청호동에는 지금 청호동에서 그 별도의 사업을 지금 이제 그 온도탑 세워가지고 하는 건 청호동 자체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는 운동은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그 기부 나눔 운동입니다. 요거는 전체 사업이 전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는 속초시 전체 대상을 쓰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청호동은 청호동 온도탑에서 따로 사랑의 온도탑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 나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 모금회 이게 이제 강원도 공동 모금회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동 모금회에서 이제 그 기부 문화 운동을 계속 하고 연중으로도 하고 그 연말에도 이제 2달씩 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뭐 다른 이제 시군에도 배당을 좀 하고 하지만 요거는 저희 자체에서 공동 모금회에서 기부
그 모금 운동을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모금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시 자체에 법적 그 공적 부조를 못 받는 대상자 중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대상자를 저희 그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 속초시 자체의 어떤 지원 사업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이 모금액이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 제도권 밖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이 모금액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일명 원주의 천사운동 어떤 이런 예. 개념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든 지금 게. 주변에서 희망 나눔 운동을 우리가 봤나? 주로 이 기부를 통해서 지금 모금이 되나요, 그러면? 희망 기금으로도 저희가 받고요. 예. 그냥 연말에 이제 그 모금 활동할 때는 저희 또 공동 모금의 모금 활동 실적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저희 지역에 또 배부를 받거든요. 그 강원도 공동 모금에 또 거기 배부를 받는다는 건 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명절 때 위문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 이런 데서 뭐 차량을 그 공동 모금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다든가 뭐 겨울철에 뭐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다 공동 모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공동 모금에서 저희 시에서 연말에 어떤 이런 모금 활동을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그쪽으로 다 모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받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2억을 모금을 하면 그보다 좀 더 그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 네, 무슨 얘기인지 더 알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받는. 우리 또 지역 자유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65세 미만 분들에 대한 가사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뭐 또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겠죠.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간병 살인이라든지 뭐 어제도 뭐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니까 시끄러웠는데. 그다음 노인성 질환 장애인 케어에 대한 야간 시간대에 지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검토가 좀 이제는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한 3년 전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계속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이 좀 떠졌으면 하는 의회의 바람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혜정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첫 업무 보고 일단은 이제 우리 복지 관련에 계시다가 주민 또 센터에 또 계시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복지에 관련돼서는 준비가 된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사업에 기대가 크고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본 예산을 할 때 4,105억 원의 본 예산을 할 때 배정된 부분들이 여성가족과 800억,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한 380억으로 일단 추경 빼고요. 제 추경 이제 앞으로의 추경을 빼고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의 30한 7, 8%가 이 복지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업무 보고 읽는 데만 시간이 한 10여 분이 소요가 되듯이 막중한 업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부정수급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대상 보조금 단체만 해도 벌써 25곳 정도 돼요.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다 정산을 해야 되고 하여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네. 예. 그리고 열심히 또 하시는 것도 있지만 현황 사항과 그 우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 설악산 중도문에 있는 건강장애인 센터하고 건강 반야마을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거기는 반야마을은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거기 주거 생활입니다. 장애인 주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 번 더 다시 좀 현장 가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좀 불편 사항들이 자꾸 올라와서 네. 뭐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참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자꾸 올라오니까 가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관리대상 보조금 단체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이것을 보면 고엽제 전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 장애인 복지에 뭐 아우름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슴에 뭔가 휴머니즘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양해를 좀 구하고 좀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라도 뭐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조금 좀 무겁지만 몇 가지만 좀 제가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020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 중간에 뭘 했냐면 사회 추경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회 추경에 뭘 했었냐면 우리 농아인 협회 그 수어 통역센터 그 리모델링비를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이력을 책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책정하게 된 배경이 너무나 이제 겨울에 춥고 바람 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그거는 미리 공표된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이 돈만 있으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따뜻한 겨울을 좀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시일반 사회 추경으로 19년도 사회 추경으로 올려놨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나요? 지금 3월 달이 다 돼 가거든요. 겨울은 지나가요, 과장님. 작년 12월 20일 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네, 작년 12월 그 사회 추경 때 예산 편성돼서 이제 올해 이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계획을 그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결재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의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건축 설계 들어가고 그 사업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예. 연초에 직원들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로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순 중순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설계 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언제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급성도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신속히 정확하게 제대로 좀 해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우려스럽게 또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과 장애인들 이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맞게 리모델링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까요? 아직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그 관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연 그게 어디에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거는 좀 더 건축업자하고 설계할 때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가능하면 그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별도의 또 이사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전 비용이라든가 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그런 비용도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할 때 해보겠습니다. 그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네네. 그다음에 의사 기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말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속초 시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 일을 보면
교육훈련, 협의조정, 조직연대, 자원봉사활동, 좋은 이웃돌 사업,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주민지원 협의회라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의 정의, 설립 목적 뭐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이렇게 나오는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보면은 알림에 보면 2019년 8월 16일 날 직원 채용이 나오고 9월 5일 날 직원 채용 안내가 나오고 11월 25일 날 직원 채용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에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수급자는 회수도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원 채용이라는 게 나는 이런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정도라면 사명감 아니면 나 여기서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직이 있으니까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 25곳에 대한 보조금 단체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직원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좀 관리를 좀 어렵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 억울함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좀 부조리한 것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요 밑에 채용은 이제 직원들인 것 같고 또 위에는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든지 협의체에도 뭐 이렇게 모든 정관들이 있죠. 네네 거기에 있습니다. 맞춰서 네네 정확하게 서로 억울함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하여튼 그 직원 채용에 관한 거는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 대표 이사회 운영하고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선별을 해서 직원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고는 있고요. 근데 최대한 그 규정에 맞게끔 직원 채용하고 어떤 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 계속 지도 점검을 통해서 퇴직과 퇴사도 그 어쨌든 퇴사 보고를 받고 그런 걸 직원에 대한 관리를 억울함이 없는지 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장시간 어려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방원익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강 장애인 주간 보호소, 그 다음에 반야 주간 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죠? 반야 주간 보호소 위치가 어디죠? 중도문에 있습니다. 중도문 입구 네. 거기 거기를 다시 한번 좀 시설 점검을 통해서 우리 네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그 작년에 방문을 해서 리모델링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 집행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속초시 사회복지협회가 저런 어떤 직원 채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타이틀에 비해서 그 역할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들, 활동성 이런 것들이 좀 밖으로 좀 나타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나 이런 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업무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평상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항상 그 현장 중심의 그 사회복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자리에 배석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행간과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 차원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에 입성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심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그 참전 명예수당 부분을 제가 비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속초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과장님 네, 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도 기존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지만은 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 시당을 신설한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다. 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작년 그 당초 예산 심의 때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그 국가유공자분이 영면하셨을 때 예, 예. 이분들을 위해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장례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 복장 자체가 다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본인들의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그 명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복장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아, 예, 예. 예. 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선 완화에 따른 12쪽입니다. 작년도에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 내용은 대충 보면 여기에는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보양 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면서 이제 예외 조항을 조금 뒀고요. 예, 예. 생계주거 교육급여 근로소득 공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급권자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이런 수급권자 신청을 하실 때 부양 의무자 관련돼 가지고 그 결격 사유가 돼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이 완화된 기준에 당시에 탈락되신 분들이 포함되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라 그럴까요? 예.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검토를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제도가 바뀐지 모르고 완화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네.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예.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말씀하려다 보니까 제가 앞 말씀을 좀 빨리 드린 건데요. 다 이해하셨으라고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장소가 이제 기존의 노학동 현재 있는 곳에서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장애인 분들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계획하고 계신 부지가 경동대학교 구 동우대학교 정문 옆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네. 환영을 합니다. 자, 본의원은 이제 우리 업무보고 자료 외에 별도로
우리 부서에다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따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임 과장님 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네. 물론 접근성도 이제 불편해서 이동도 해야 되는데 당초 특교세 8억을 포함한 40억 원의 금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한 예산이다. 만약에 그 4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1.5배 정도의 금액이 들어야 된다. 총 예를 들어 6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유가 또 계획 변경의 한 요소였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40억 원의 건축비 중에서도 그거는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축비가 40억 원이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1.5배가 더 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존의 지금 현 시설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330평방미터에 연면적 1320평방미터의 총 사업비 4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 면적은 330평방미터 똑같고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상 2층으로만 변경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를 파네. 왜 갑자기 이게 층이 줄어드냐고요?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장님, 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자기의 권리 주장과 의사 표현을 못합니다. 해주는 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장애인 단체예요. 다른 기관 같았으면 주민 설명회 하고 통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규모를 줄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시설을 의회는 물론 장애인분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규모를 대폭 줄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예, 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40억이라는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 종합 타운을 짓겠다고 이제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과정을 겪고 어떤 그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은 그 지금 장소를 재지정을 하고 재추진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당초에 4층으로 지으면서 그 1층에다가 장애인 야학 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장애인 야학 교실이 지금 현재 그 원암리 그 현재 지금 자리에 지금 자리를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지금 장애인 야학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래서 1층을 좀 그 축소를 좀 한 거고요. 지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뭐 장애인 목욕탕을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 목욕탕이 타당성이 좀 없는 걸로 그 장애인 분들하고 어떤 그런 얘기를 돼서 그 일단은 목욕탕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일단은 이제 시작한 게 어쨌든 8억 원이라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내에 어떤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약간의 축소된 형태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 따라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 저희가 그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또 그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해서 한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 시간 끝났는데
추가 질의 때 예, 예, 예. 해주시죠. 예. 깜빡했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정호 의원님 많은 관심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선양사업 수당 관련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속초 씨가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공수운자회에서 우리 장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런 복장 같은 것들은 우리 최소한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관련돼서 이번에 기준이 완화가 됐지만 완화 전에 탈락되신 분들이 요 지금 완화된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거를 좀 사례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구제를 좀 해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기준으로는 탈락인데 지금 완화된 기준으로는 저기 대상자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신 상태에서 지금 있을 수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선 행정을 통해서 좀 발굴을 하자. 그래서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도 변경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 보고도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행정의 입장에서 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우리 의회 정례회 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네, 요건 따로 별도 설계에 관련돼서 뭐뭐 들어가는지 좀 이렇게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네, 요거 추진 사항은 네. 네, 자세한 추진 사항은 네. 다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중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 좀 위원회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좀 하러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위원회 열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 보고라는 게 타이밍이어서 타이밍을 놓치면 또 서로 오해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 강정호 의원님 좀 이따 추가 질의 때 활용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제 첫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소득층하고 또 장애인 관련된 업무 계획 수립에 고생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시작에 앞서서 한 말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저희 한 지금 42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찰서에서 같이 혼용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라는 게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저소득층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다? 아니요, 지금 제가 잠깐만 지금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42명인데 그 중에 8세대 11명은 지금 의료급여 수급으로 국가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네네네. 건가요? 지금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그 북한 이탈 주민 아사 돌아가신 분들 예. 이런 분들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관리를 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근데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 복지 소위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다가 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관심 밖에 나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아마 그런 분들하고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나름대로 관리 체계는 하곤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장님 말씀따라 이 어떤 시기 이게 잘 안 맞아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집안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게 시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 그거는
그 뭐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저소득층 특히 우리 시민이에요 그분들. 네. 그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관련해서 이 관리를 지금 잘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하게 좀 네, 관심을 네. 많이 특히 이 추운 겨울날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고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소규모 민간 시설 그 접근성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쭐게요. 이 네네. 개선 사업은 이 사업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건가요?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라도 개인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예, 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네. 예, 그 뭐 자격 기준 그 뭘 고치고 어떤 이런 거를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네. 그 중에 가능한 집을 8가구 1년에 8가구씩 예.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8가구. 네네네. 1년에 8가구. 8가구 너무 적지 않나요? 8가구면? 일단은 지금 이게 그 법적으로 그 편의 시설을 설치할 업소 외에 아닌 제외 대상 중에서 그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그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아닌 분들한테 좀 더 확대 개편하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권장도 첫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죠?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권장을 하면서 지금 하는 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여쭐게요. 네네. 신규 사업 중에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미세먼지뿐 아니고 이 마스크 보급 사업에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네. 저소득층 특히 우리 장애인들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꼭 미세먼지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1년 연중에 네. 계속 실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 아 예.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전염병 미세먼지도 물론 그 중요하겠지만 그 우리 노약자라든가 뭐 장애인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전염병에 많이 또 노출돼 계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케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힘겹게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그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이 마스크 보급 사업도 같이 네. 병행해서 꼭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마스크 구입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이 진행을 한참 어려울 때죠, 뭐. 네.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스크 보급도 그렇고 지금 손 세정제도 네. 지금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지고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제 미리 이렇게 이런 그 전염병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네,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과장님께 그 얼마 전인가요? 그 눈썹이 처짐으로 인해서 눈을 그 자력으로 뜨지를 못해서 네네, 바구진 계속 어르신. 네. 예, 그 어르신 그 독거노인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렸던 또 과장님께서 또 방문하시고 연락 주셨는데 이러한 분들이 속초 시내에 지금 이제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네. 분들에 대한 그 대책은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이제 지원 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눈처짐인가요? 근데 눈처짐 이게 이제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 성형 건가요? 이런 쪽이라 네. 어떤 공적 부조에서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이제 받을 수 없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이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복지 파트에서 우리가 하듯이 네. 민간 기관을 통해서 네네. 어떤 어르신네들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민간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렇죠. 그 제가 지원을 지금 하는 과장님께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과 같이 이렇게 그 발굴해서 이제 찾으셔서 이렇게 연결해 네네. 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잘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행정적으로 안 되는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의료 급여라든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저소득층이 네. 이런 부분에 좀 적극 지금처럼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이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부정수급 방지 관련돼서 적발이 되게 되면 다 회수하나요?
그 지금까지 지원됐던 부분을 지금 회수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회수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이제 뭐 그 지원 그 회수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월별로 지금 나눠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나눠서 내고 저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런 부위는 최대한 뭐 감면할 수 있는 어려워서 기간 규정을 찾아가지고 그 규정 내로 좀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는 방법. 어려워서 그 이제 다시 그 회수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해야죠. 근데 어렵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불법으로 이 그 수급자의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이 그 세금을 불법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 찾아내셔서 정말 혜택이 가야 될 부분들, 혜택이 가야 될 시민들한테 정말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부정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에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저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그 기초수급자들 사실 어려운 분들인데 겨울만 되면 사실 겨울을 눈이 오는 그 눈을 즐기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계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눈을 맞으면서도 눈을 이 정서적으로나 이 감성적으로 좀 느끼면서 그러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이 그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면 겁부터 납니다, 사실. 네, 감성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고 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일손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북한 이탈 주민 지금 관내 한 42명 네. 되는데 한 8세대가 의료 수급자로 지금 돼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은 1년에 8개소를 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네, 저희가 그죠? 음식협회 거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신청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예,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하는 장소도 있거든요. 그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8개소만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몇 개소 신청했었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알기로 10개소 신청해서 8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사업이 경사로 주 출입구 예, 높이 출입구. 차이, 예. 통문 폭 및 자동문 설치 유무. 이제 그 사업장에.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과 그 현장의 차이인데 이제 요새 거의 뭐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경사로라든지 출입문 폭 자동문이 설치해 주는 건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또 식당 구조가 이 전동 휠체어가 회전 반경이라든지 예. 일반 탁자에 못 들어가거든. 네.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식당에서 구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게만 하고 경사도만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동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기구를 활용을 해서 앉을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그 사업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 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과 관련돼서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들께 특별한 좀 적극적인 관심을 좀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돼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게 수급자 만들어주는 거. 요즘 그런 거는 이제 못하죠. 예,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죠? 예. 하여튼 부정수급에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병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뭐 주민생활지원과라 정말 그 민원도 많죠. 예. 그리고 또 어떻든 간에 저소득층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면해야 하니까 아마 스트레스도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보호해주고 또 지원해줘야 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마지막이니까 저 나름대로 또 해야죠. 네. 그 보면 6페이지 보면 의료 수급자 있습니다. 그 저희 시에선 지금 사업 대상이 3,133가구 3,871명입니까? 네, 더 된 분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요, 지금 현재 현재의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현재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해 빠져 신규로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이제 수급자라든가 뭐 의료급여 또 대상이 신규자가 발생이 되면 네네. 예, 또 거기에 따라 더 네네. 조사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저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 사회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성 질환이든지 또 아픈 분들도 많고 후천성 장애인들도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산업화되면서 네, 네. 그분들의 이제 부담금이 그 여기 보면 그 5만 원 그러니까 일종이면 5만 원 이상이면 다 보상을 해 주죠. 예, 예. 예, 5만 원까지 한도죠. 예. 네, 네. 이종은 80만 원까지 한도고. 아니요. 아니, 이종은 예, 예, 예. 80만 원,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초과하는 예, 금액 80만 원 진료비가 이제 뭐 85만 원 나왔다. 예, 예. 그럼 초과한 5만 원에 대해서 이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은 80만 원까지다. 연간. 네, 그렇죠? 예, 초과하는 금액만 지원하죠. 네,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다 무료로 하면은 더 좋겠죠. 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또 무료면 또 그 복지가 빚을 이룬 거죠. 어느 정도 자기 부담도 있어야지만 복지에 대한 행정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장기 입원자 전수조사를 네. 분기별로 한 해씩 해요. 예, 예, 예. 분기별로 예, 잘 되고 조사하죠. 있습니까? 예, 조사는 예,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장기 입원자들에 대한 거를 예, 실태 파악을 예, 병원하고도 연계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같이 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장구가 이제 물론 다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는 또 불편해서 사용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아니죠. 그 본인이 거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명의를 빌려서 뭐 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적발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적발되면. 예. 근데 그런 지금 요즘 그런 적발 건은 사실 없습니다. 없죠. 예, 예. 네. 지금 본인 예. 예, 외에는 예. 그렇죠. 제일 많이 사용할 수 필요한 게 어르신들 그 유모차라 그러나 그 이름 뭐라 그러죠? 예.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7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다 이게 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대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어차피 이제는 우리 공동사회에서 사회가 이끌고 가야 할 복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는 이제 억울한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하는데 철저하게 그 억울하게 빠지지 않는 사람 그분들이 그 대인 관계가 좀 잘 안 하세요. 밖에 예. 대문 밖에 잘 안 나오시고 빠지신 분들이 물론 이제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에 나오신 분들은 자꾸 옆에서 듣고 그러니까 빠지는 경향이 없는데 그 대민 기피증이라 그럴까 아, 예. 그런 이제 그 소심성 이런 분들은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 밖에 안 나오셔서 정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그분들이 이제 이웃에서 우리 동별로 아니면 이웃이 좀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분들이 빨리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1대1 정책 그런 게 좀 네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네, 네. 복리통장이란 분 있죠. 예, 복지통장. 그럼 이제 예, 예. 통장분들이 거점 이제 가구 수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동네 상황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해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정말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끌어 나와서 밖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그 부정수급이랄까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못 알아서 부정 수급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인지를 잘못해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또 이용하신 분들도 계셔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신고 센터가 있잖아요. 네네. 19 신고센터. 신고센터 있죠. 근데 그 상대성으로 거기 이제 그 집에 가신 분이 요양사로 가셨거나 아니면 간병인으로 가셨거나 상대성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신고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사회는 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뻔히 아는데 부정수급인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는 할 수 없는데 가서 그 집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그 이제 직업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긴 했는데 직업적으로 가시는 요양사 분들이 상대성 박탈감을 느낀다. 아, 예.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저희 의원들은 일일이 갈 수 없으니 네. 동네 이제 계신 분들 물론 일이 많죠. 그거 외에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자원봉사들을 이용하거나 통장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좀 각색을 해서 좀 부정 수급을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법을 잘 압니다. 네. 탈퇴가 됐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럼 항의를 하면 담당자들이 요소를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고 알려주는 게 악법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네. 선의에서 알려주면 그분들은 그 선의 알려준 거를 악용을 해서 다음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탈락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생활 환경, 뭐 그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옆에서. 네. 그런 것들을 매번 수집을 해서 그런 분들이 보급 부정 수급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좀 그분들을 좀 색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그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방원욱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좀 파헤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맴돌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뭐라 그럴까 사퇴 종용이라 그럴까?를 했는 걸 아십니까? 사퇴 종령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그 직원과의 그 대표자분과의 어쨌든 간에 그 네. 이사장님 협의회 회장들은 임기가 있으면 바꿔줄 수도 있고 네네. 직원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했으면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관계를 아시고 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번복한 거 아시나요? 내용 예, 그만두라 그랬다가 다시 채용한 거 아시나요? 예. 지금 네.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보조금을 나가는 협의체잖아요. 네네.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관리 감독합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회장님이나 그 직원이나 할 때 관리 그 보조 단체 보조금 지급하면서 저희는 그 직원 채용에 관한 건 어쨌든 그 회장님 그 이사에서 운영을 결정을 하고 하는 네네. 건데 그 이사에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라든가 네. 뭐 이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가 합법적이었습니까? 예, 합법적으로 하게끔. 네, 아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지난 겁니다. 그 사건에 예.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셨냐고 진행을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예, 계속 지금 하라고 예. 예. 그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그 절차대로 가게끔 예, 예. 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예. 아무튼간에 그 협의체 관리 감독을 네네. 우리 그 과장님께서 아니면 주무관께서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시고 네.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우리 방원우 의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정성 공정성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업무의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등 우리 복지 수요자들 발굴에도 만전을 좀 기해달라. 우리 또 복지 케어 복지 수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복지 혜택은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 분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잡음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좀 사과부터 드릴게요. 제가 아, 이렇게 아닙니다. 얘기하다가 좀 말씀 올리다가 좀 소리가 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게 생각. 우리 과장님 저 사회복지직으로 평생을 근무하시면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유성재 계장님 그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 업무 보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제가 격려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생활 지원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2018년도 3월에 그 특교세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홍보도 있었고 또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기냐 이러시다가 이제 계속 늦어지면서 접근성도 안 좋고 이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더 좋은 시설을 좀 지으려고 한다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는 아직 정식 보고는 안 됐지만 이렇게 업무 보고에서 대략 나온 게 이제 경동대학교 옆쪽으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목욕 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그 시설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들어갈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규모를 줄인다? 금액을 예산을 대폭 줄여서 그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주신 일정 좀 볼게요. 2월달에 이제 이관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3월달에 지방투자 사업 심사 이행하면서 1회 추경에 이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23억짜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거기서 의원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축소됐냐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러면 또 사업 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의회에 오셔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돼야 되고 규모가 축소돼도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시설은 다 들어오고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3월 1회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되면서 계획하고 계신 건축 설계 들어가고 공사 발주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 속초의 장애인 시설 중에서 단기 보호 시설이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여건이 다 달라요. 네. 단기 보호 시설, 주간 보호 시설이 없어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안이 있고 네네. 아니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은 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고 오로지 그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하루를 같이 있어야 되는 열악한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에게는 단기 보호 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설이죠. 네.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에 큰 희망을 걸고 계셨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330평방미터 100평짜리 2층짜리가 딱 들어왔을 때 네. 보시면은
재활치료실, 상담실, 취미구실 요거만 딱 들어온다는 얘긴데 차라리 기존 계획대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두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더라도 정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책 방향이 되었어야지.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추경 전에 네. 장애인분들과의 소통도 단체 회장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네.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과의 면담 또 장애인들과의 면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끊임없는 또 토론을 계속 하셔야 되고 이거 한번 행정이라는 게 한 번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확충을 요구할 때 상당히 힘든 거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네네. 이양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께 제가 좀 언성을 높인 점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사님.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관 설계 전에 그 재작년에 우리 하종수 국장님도 그때 배석을 하셨을 텐데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우리 또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 설계상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장애인 목욕탕이 실제로 그 설계상에 들어갔는데 회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낮다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 빼고 놓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그 자리를 떠나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또 장애인 대표들이 얘기하신 거랑은 약간 또 차이가 아, 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연 장애인들의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을 대표를 해갖고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좀 생겼었는데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회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또 좋은 일 해놓고 또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늦게 가더라도 좀 정확히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건물이 들어서고 향후 5년 10년 뒤에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어서 추가 질의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그 깊이 있는 강정호 의원님의 이제 말씀에 이어서 네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성인 장애인 중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까지 그 아동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결국은 이제 어떤 부분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이 좀 어떤 게 강화가 되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제 아직 장애인 부모회가 네. 제대로 결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주간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주간보호소들이 몇 개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협회 중심으로 성인 중심의 주간 활동들은 그 안에서 다 같이 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동을 위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복지센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의 부분에서 무엇이 들어갈까를 고려할 때 그동안 장애인 좋습니다. 뭐 장애인 취미 강좌, 상담 치료실 기타 등등 다 좋은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저희 지역에 없는 게 일단 주간보호실인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좀 담아내지 않으면 지금 담아내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잠깐 얘기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장애인 주간보호 그 지금 이제 그 주간보호소라든가 지금 강정 의원님 말씀하신 단기보호 시설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장애인 복지 종합 센터를 할 때도 주단기 보호 시설 뭐 이런 거 같이 지금 그 주간 보호 시설을 지금 오픈하면서도 단기 보호 시설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 거는 그 같은 구역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제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기 보호 시설을 당초에 그 지금 주거 보호 시설 할 때 못한 네.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그 관련 어떤 법령이 있나요? 네, 그, 장애인 예. 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 내지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외가 아니죠. 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간 보호 시설이나 단기 보호 시설을 네. 운영을 하려면 어떤 규정이 있고 뭘 네, 하는지를 네, 그렇겠죠. 저희가 네. 별도로 그걸 작성을 해서 네. 그거에 따로 대한 좀 거를 따로 별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어떤 시설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에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서 출발을 해야지 그 이후에 또 설계 시에 이런 의견들이 담아졌어야 됐는데라는 저희의 그 후회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복지 서비스 활동가의 교육들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약간 낙인이 되는 부분을 갖는 심리적인 어떤 그 위축감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또 제공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미 그렇게 낙인화된 부분들을 접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인권이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전 이제 활동에서 느꼈었던 부분들은 그 사례 관리 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어렵지만 그 편견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내재해 있어서 오히려는 그 같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통합 관리의 부분일 때 충돌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점이 있는데 그게 행정에서부터는 좀 많이 해결이 돼야지만 네네.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 간들의 어떤 협력과 협조를 할 때 제대로 된 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길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중요한 유혜정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방원호 의원님 없으시고 친소리 의원님도 없으시죠? 추가 질의 없으시고 예,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과장님 한번 정례회 때 오셔가지고 네네네. 지금 어디까지죠? 지금 돼 있죠? 지금 추진 상황이 지금 저희가 설계 변경 언제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드린 대로의 현재 요렇게 추진 계획만 지금 현재 돼 있는 겁니다. 들어오셔갖고 의회 의견 청취 한번 해보시고 네네. 그리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좀 잡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최종 의장님을 비롯해 우리 의원님 저 복지에 관심을 많이 신경 써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나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여튼 그 속초 시민이 진짜 행복해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